앞서 봤던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매매 사업자에 대한 이론,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용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가외 잡고 영상을 좀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부터는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 사업자의 장점과 단점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매매 사업자의 장점, 크게 보면 단순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개인으로 양도소득세보다는 매매 사업자를 만들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세율이 좀 작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도에 유리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매매 사업자 역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각종 경비로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사업자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웬만하면 다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안 좋지만 매매 사업자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로 우리가 부과돼야 되는 단기 매도 목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만드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내가 아예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6% 구간, 가장 낮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내가 한 10억 정도 번다. 그래도 아무리 높은 종합소득세가 돼도 48%예요. 기존의 1년 미만의 양도소득세 78%보다 이 세율이 극명하게 줄어듭니다. 세율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근로소득이 없으면 없을수록 종합소득세 납부 비율은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매매 사업자가 단점은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무사가 전문적인 부동산 세무서를 찾아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어떤 것들이 경비 처리되는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세무사들 비율도 좀 적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세금 상담이 조금 어렵다. 가장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에 대해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취득 면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이거 쉽게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주택 면적이 어느 정도였죠? 40제곱미터였나요? 60제곱미터였나요?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였나요?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평형이라고 합니다. 매매 사업자는 국민평형 이하로만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85제곱미터가 초과하게 되면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1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토지가 5억, 건물이 5억입니다. 아, 이것도 좀 어렵네요. 토지 5억, 건물 5억. 왜 이렇게 나뉘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아파트가 건물만 있나요? 아니면 그 아래 땅이 같이 깔고 앉아 있나요? 당연히 이 아파트가 위치하기 위해서는 아래 토지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주택 아파트는 대지권이라고 해서 토지가 별도로 다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이 10억짜리 건물, 토지 5억, 건물 5억이 있으면 건물 5억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또 10%가 부가가치세로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로. 또 단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갭 투자나 혹은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2년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매매 사업자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단기 양도소득세로도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주거용 부동산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주택이 없는 거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받습니다. 혹은 주택이 있다고 해도 기본과세로 받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은 기본과세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30% 내외입니다. 그럼 매매 사업자의 장점이 없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은 이것 두 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왜 이제는 법인으로 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주거용 부동산 법인 만드셔서 취득해 보셨나요? 과거에 법인을 통해서 취득해 보신 분이 있으면은 공감하실 겁니다. 공시지가가 1억 넘어가면 취득세 몇 프로죠? 기억하시나요? 공시지가 1억 초과하면 취득세 13.2%예요. 단순하게 공시지가 1억 넘어가는 이 조그만한 빌라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법인으로 취득하려면 세금만 1,000만 원 내래. 그러니까 취득세 낼 때도 너무 과도하고 또 재산세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법인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두 채까지는 공시지가의 2.7%, 세 채 이상이면 공시지가의 5.4%예요. 단순 계산으로 이 법인으로 주거용 부동산 공시지가 1억짜리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매년 종부세가 270만 원 나옵니다.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채당 540만 원씩 나와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투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법인으로 취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사업자, 장점이 훨씬 많은 이 매매 사업자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이 제한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다 보니까 공무원은 못합니다. 왜냐, 이 공무원들은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역시나 못합니다. 뭐 한전 다니시거나 이런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겸직 의무 금지에 걸립니다. 회사 내규에 웬만하면 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공기업에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그래서 겸업 금지 의무가 있어서 매매 사업자를 못 만든다. 그럴 때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다니시는 거 아니시니까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막혀 있다고 해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방법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 저희가 많이 만들 거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빼고는 매매 사업자를 못 내시는 분들은 거진 없을 겁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 사업자는 개인과 주택수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수가 한 채가 있거나 두 채가 있다. 만약에 내가 주택으로 개인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수를 개인이 세 채 이상 취득하게 되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서야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 매매 사업자, 만약에 내가 주택이 과도하게 있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드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인자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직통번호 댓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매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을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 안진석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